네, 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죠. 개인들이 그렇게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출됐습니다. 개인들은 양시장 모두 매도에 나섰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 약 1,700억 정도의 매도가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670억의 매수를 보였고, 하루 종일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치는 그런 시장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코스닥 시장의 개인들 매도입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실망 매물, 담보 부족,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개인의 매도가 조금 시장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이제 손실 본 것도 있고, 개인들이 많이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와중에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오늘 7.8%의 상승이 나와서 양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번 시간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월 달에 1월 초 정도 1월 초에 약 2천억 정도의 기관 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올려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 언저리에서 박스를 기다렸다가 평단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에 좀 제한이 될 거예요. 굳이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시간에 박스권, 이런 시간에 박스권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허 문제. 오늘도 그 박순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산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났지만 특허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크게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월 반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1월 반등 가능성이 언급을 했냐면, 기관들이 어차피 참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픽스되고 이후에 이제 평단이 정해지면 굳이 왜 기관 입장에서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상승시킬 겁니다. 그러려면 12월 26일이거든요. 26일에 임시추천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거의 저희가 30일에 납회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 생각에는 20일 이후로는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30일까지 거래돼서 마감이 된 다음에 1월 초에 평단가 나와가지고 1월 초에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기관이 2천억을 35만 원대 이하로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굳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초에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12월 달밖에 없습니다. 12월 달 한 달밖에 없어요. 여기서 계속 흔들어 줄 거니까 요 12월 달 한 달 이후에는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1월 달에 트럼프가 재임하고 나서 나는 국제 수익률도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12월 18일 날 FOMC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결 내지는 인하라고 하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10년물 국채가 좀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4.2에서 만약에 4%대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변수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엔터주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 이런 쪽, 요즘에 카카오 올라가잖아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유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대변수들이 워낙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없는 그런 내수 관련된 업종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시장을 주도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알테오젠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걱정하실 종목은 전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서 팔고 여기 사면 좋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12월 한 달은 알테오젠을 좀 저점에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1월 달에 발표되고 나서는 좀 본격적인 상승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이 바이오 기업이 머크라는 대기업 진짜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한테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적인 엔비디아, 뭐 테슬라, 구글 이런 회사들한테 야 기술료 내놔라, 특허권 사용료 내놔라 라고 손 벌리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기업이 탄생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바이오 에너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1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진짜 분위기만 좋으면.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지금의 조종기는 어쩌면 정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 좀 연말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탄생했다라고 보면 지금의 조정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잠깐 보면은 개인이 550억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수급이면은 과거 같으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의 매도가 꽤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개인의 매도가 오늘 전반적으로 출회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오늘 상법 개정안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게 이제 그 중복 상장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게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주의 그 권리나 이익을 훼손하고 또 대기업을 위한 대주주를 위한 중복 상장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LG 화학에서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LG 화학 주주들이 손해를 엄청나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라는 게 상법 개정안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중복 상장 비중을 보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렇게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떠냐면 외국의 중복 상장 비율을 보면 한국은 18.4%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많다고 해도 4%, 대만 3%, 미국은 거의 없어요. 0.35, 중국도 1.9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한 자릿수, 5%도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18%라는 엄청난 비중의 중복 상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상법 개정을 해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바보 아니고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뭐 경영권이 어쩌고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뭐 어떤 놈은 중국에 넘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 중복 상장이라고 주주가 가져가야 될 권리를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끔 하는 개정안은 무조건 찬성해야죠. 이거를 왜 반대합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주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이 됐던 몇십 년간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관행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완전히 근절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상장 비율만 보더라도 우리 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최저의 그런 증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기업 대주주들한테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사 충실 의무 요게 가장 핵심이죠. 상법 개정에서. 자, 이사가 꼭 그 기업을 위해서만 충실하지 말고 주주를 위해서라도 충실해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국은 없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가 없어요. 조문도 없고 해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주주들이 불리하게 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영국에 보면 조문이나 판례도 있고 일본은 조문 없지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 영국은 조문과 판례가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할게요. 선진국은 이렇게 이사 충실에 대한 실무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사모펀드에 뭐 나라가 뭐 뺏기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꼭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보면 회사 주주 모두에 대해서 이사 충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주 손해와 이사 행위 인과성을 보장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자, 일본은 자, 해석을 통해서 예, 주주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조문에는.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예, 피해를 입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주들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법을 예,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뭔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주라면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 예, 대기업 오너 쪽이라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소송 남용 문제, 예, 경영 뭐 자율성이 위축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는 지금 실행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뭐 위축이 됩니까? 그죠? 소송 남발이 됩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무조건 예, 찬성하고 통과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얼마 전에 뭐 4,000포인트 넘어간다. 제 생각에는 한 5,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많이 유턴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 점을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정안 통과되면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것도 같은데 하여튼 통과된다라고 하면 예, 주식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정부에서도 찬성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소액 상법은 안 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예, 상법보다는 상법이 워낙 뭐 일반 뭐 주주들을 보호를 강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예, 크다 상법은.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주주를 보호하다 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자본시장 상법보다는 예, 좀 한정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그래서 기업에 미칠 충격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예, 이거 해야죠. 예. 뭐 이렇게라도 뭐 해준다라고 하면 좋은 거죠. 예,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 개방 그 개정법이든 예, 더 이상 예, 주주들을 좀 속삭이는 예,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좀 투명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증시에 된다라고 하면 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를 유입과 동시에 예, 우리도 그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소외돼 가지고 오늘 일본 증시 또 올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지고 이런 거를 좀 예, 벗어날 수 있는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어떻게든 개정이 돼서 좀 주주를 위한 예,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양이 뭐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렸다. 365 급전을 필요했다. 참 어려워요. 최근에 그 시장에서 예, 이슈가 됐던 예, 젠백스 차트인데요. 젠백스. 예, 뭐 예,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고 급등했다가 예, 조정받고 있는데 젠백스는 예,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거 옛날부터 말이 좀 많고 예, 그랬던 예, 그런 회사예요. 이번에 신주 이수건부 예, 그 발행을 이제 두 번 했죠. 10회차하고 11회차. 11회차는 이제 유명한 이제 유튜버 예, 그분이 이제 거금을 들여서 참여한다라고 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10회차 발행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쫙 있어요.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여기 뭐 CNC5라는 회사를 잠깐 볼게요. 약 3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나와요. 보면 매출이 제로입니다. 매출이 제로예요. 그리고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예, 뭔가 정상적인 투자 같지가 않잖아요. 매출도 없고, 예, 27억 손실 보고 있고 회계 감사에는 한정 의견에 있는 회사가 30억이라는 돈을 예, 젠백스카일에 신주 인수권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예, 여기 보면은 젠백스카일이 이제 젠백스가 여러 가지 이제 담보 제공, 예, 대주주 변경이 가능한 담보 제공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상인 플러스 증권이 제일 많아요. 상상인 저축은행, 하나은행도 있는데 담보를 이만큼 제공한 겁니다. 여기가 제일 많아요. 상상인 저축은행 말 그대로 저축은행인 것 같지만 이자율이 엄청 비싸요. 이자가 예. 보통 우리 증권사에서 담보대출 빌려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많아봐야 막 9%이 정도거든요. 많으면 융자 싸게 한 7%까지도 받는데 뭐 많으면 진짜 맥스로 한 10% 받거든요. 그런데 상상이 이런 데 받으면 보통 15에서 20% 정도 이자가 나가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예, 김상재 씨라는 대표이사잖아요. 리드코프 아시죠?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예, 여기에 예, 대부업체까지 돈을 빌렸다고 여기 금양도.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예, 리드코프 대부업체잖아요. 여기에도 뭐 4억 19억 예, 이렇게 예, 설정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대부업체에다가 담보로 주식이든 뭐 돈을 빌리면 신용 등급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거의 9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예, 이런 정도의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예, 보시면 김상재 씨가 이런 분이에요. 예, 예, 이력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2017년에서 20년까지 필링크, 예, 필링크라고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름이 지금은 포니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에이전트, 예, 이름 바꿨어요. 이거 대부분 옛날 아시잖아요. 한계 기업들 맨날 이름 바꾸고, 예, 이름 계속 바꾸고 A에서 뭐 C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 지금 플래스크, 예, 플래스크라고 하는데 거래 정지입니다. 대표이사로 있어요 아직도. 젠백스 리오도 대표이사고 젠백스, 삼성제약도 이사하고 예,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플래스크 거래 정지당했어요. 예, 거래 정지당했고 옛날에 이게 만 2,000원짜리가 16,800원까지 쉬지도 않고 급등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거의 거래 정지가 됐고요. 자, 포니링크 아까 말씀드렸죠. 포니링크, 필링크도 여기 이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예, 막바지 설거지하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어찌될지 몰라요. 자, 삼성제약, 예, 삼성제약도 마찬가지. 하이 젠백스카엘 관련주예요. 젠백스카엘 1,300원짜리 16,000원까지 10배가 넘게 올라갔고 그 다음부터 뭐 계속 한 번 더 올랐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아는 지인도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만 원에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주식이에요. 하여튼 건드는 주식마다 이럽니다. 예, 건드는 주식마다 이래요. 예, 젠백스 예, 여기서 여기 보시면 1,890원짜리 거의 뭐 한 5,000원 잡고 5만 원까지 항상 10배씩 나죠. 10배씩 내고 빠졌다가 또 예.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뭐 이런 사이클이 있긴 해요. 그때마다 약간 바람이 불면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20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죠? 예, 뭐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또 작업하면 올라갈 수 있고 뭐 진짜 뭐 약이 좋아가지고 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가지고 결국에는 호텔을 터트려갖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약바이오 섹터나 애널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오랜 동안 성과가 없던 거는 웬만하면 예, 투자하지 않습니다. 애널들도 안 써요. 아예 레포트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 가서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는 정보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액을 투자한다. 예, 그 분이 상당히 많이 밀었던 예,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신소재가 예, 뭐 23만 원 갖다가 10만 원도 이거 더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6만 원 됐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라면서요. 예, 2025년, 26년 빅뱅이 오면은 뭐 5배, 10배 올라갈 텐데 뭔 고민이냐. 여기다 대고 200억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사야지. 왜 이걸 사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저 같으면 여기다가 이 회사가 확실하면 여기다가 뭐 500억이든 있는 돈 다 싹 다 집어넣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예,
동서방이고 뭐 난리가 났던데 댓글을 내가 잠깐 캡처를 해갖고 왔어요. 스무신 소재. 예, 오늘까지 3억 5천, 3억 500만 원, 3억을 손해봤다. 교회 돈 있어도 속 좋지 못할 것 같고 5억이 2억대 벌었다고.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옛날부터 제가 봤는데 그냥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정말 짜증날 정도로 그래 맞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저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저는 하여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알테오젠이 최고가 정도 됐다가 좀 무너져 갖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피처엠 정리해가지고 알테 샀더니 마음이 좋았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죠? 누구처럼 이렇게 빠졌는데 뭔 걱정이냐? 3, 4년 가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참 안타까운데요. 어떡합니까? 주식은 실전이에요. 사실 주식은 물론 미래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저도 증권사에서 탐방을 많이 가봤습니다. 애널들 됐고 탐방을 같이 동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그 탐방을 가면요 좋은 얘기만 해요. 실질적으로 내 회사가 나빠도 좋은 얘기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IR 담당자가 뭐하러 나쁜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옛날같이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알려줬다. 그건 내부자 정보로 걸려요. 깜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CJ ENM, CJ ENM, 요거 이 사건 모르면, 이게 CJ ENM 사건 전과 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CJ ENM 사건이 뭐냐면, CJ ENM에 애널이 담문을 했는데, CJ ENM에서 이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 기관들 가서 오파 따려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얘는 매니저들한테. 그러니까 기관 매니저들이 CJ ENM을 다 팔았어요. 실적 발표기 저기 전에. 근데 CJ ENM 실적을 발표하니까 정말 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손실을 회피했다. 라고 해서 이거 알려준 CJ ENM 그 IR 담당자, 옛날 주식 담당자하고 이거를 갖고 왔던 애널리스트가 깜빡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CJ ENM 사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탐방 간다고 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뭔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하여튼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12월 첫날에 오늘 양봉이 좀 나올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는데 오전에 상승을 못 버티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은 대체적으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5년 동안 딱 한 번, 딱 한 번 하락했었고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뭐 산타랠리도 있다라고 하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든 자본시장 개방 시장법이든 뭔가 개정안이 발표돼서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변화를 주거나 이러면 상당히 많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춰야 우리나라 증시가 좀 변동이 나올 건데 얘네들이 뭐 멈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상법 개정안이 됐든 자본시장 개정안이 됐든 뭔가 변경을 해서 외국인들이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원달러 환율이 좀 1,400원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일본도 곧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원래 일본하고 같이 가거든요. 우리나라만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했죠.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안 맞아요. 지금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지 왜 8월 달 9월 달인가요? 안 하다가 갑자기 또 가뜩이나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상황이라 참 뭔가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일본 증시는 뭐 뻣뻣하게 왜 오늘 0.8%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러고 있는지 또 정책 당국자들이 뭔가 극단의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뭐 오늘 첫날 좀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다음 오늘 알테오젠이 좀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나쁜 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50개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이 크게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은 12월 달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반등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상승은 1월 달이다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원전주도 계속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보면 SMR 바운드리가 되겠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반영 안 돼요. 근데 새로운 먹거리,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SMR이 이제 나올 것 같고, SMR을 지어줄 수 있는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큰 수익을 또 내실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